안녕하세요, 미나풀입니다. 여러분, 저 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이사하려고 막 집 알아보러 다니고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이사를 하긴 하네요. 이제 한참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써왔던 일기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살긴 했지만은 기숙사 같은 경우는 룰도 되게 엄격하고 먹는 것도 챙겨주니까 자취라고는 할 수가 없죠. 진짜 자취다운 자취는 제가 20살 때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노량진에 사촌 언니랑 살기 시작했어요. 사촌 언니랑 사촌 언니 고양이 한 마리랑. 그때만 해도 라면 박스 4, 5개면은 다 해결이 되는 살림이었는데 이번 이사 때는 포장 이사까지 부릅니다. 여튼 기억을 더듬어서 자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시행착오 덜 겪으시라고 제가 3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 가급적이면은 고시원에 살지 마세요. 제가 22살 때 고시원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가장 제 삶이 많이 망가졌어요. 고시원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고시원에 가도록 몰리게 되는 그 상황, 고시원에 가게 되는 결정을 할 때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가는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론 단순하게 이제 급하게 나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고시원이라는 공간에 한 곳에 다닥다닥 붙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도 분위기가 많이 어둡죠. 저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옮겼거든요. 보증금도 10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월세도 월 21만원이었나 22만원이었나 그 정도 선인데 풀옵션에 밥이랑 김치 정도는 제공되기도 하니까 좋게 느껴졌죠.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시원에 간 거기 때문에 제가 감정적으로 상당히 디프레스 된 채로 가게 되니까, 그리고 고시원이라는 곳이 공간이 되게 폐쇄적인 곳이 많잖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이게 탁탁 겹치게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공간에 애정이 안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이 멀쩡해도 옆방에 그때 저 같은 사람이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라면 저도 별로 이웃으로 삼고 싶진 않거든요. 게다가 고시원은 진짜 실제로 옆방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게다가 회전율도 굉장히 높고 좀 안 좋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꽤 주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부모님 손을 벌릴 수 있다면은 벌리세요. 그게 어렵다면은 원룸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 한 100만원 정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은행 같은 데 가서 구체적으로 이제 소액 대출 같은 거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대출 거절을 당하더라도 이제 어떤 선으로 진행되는지 아니까 계획이라도 세워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좀 믿을만한 친구의 룸메이트가 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싸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룸메 얘기를 하면. 근데 안 맞으면 다른 룸메 구하면 되잖아. 제 말은 룸메와의 갈등을 감수하고 고시원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 사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룸메를 잘만 만나면은 굉장히 이제 오랜 독립 파트너로서 잘 지내게 될 수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고시원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시라면은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이사할지 네이버 부동산 앱 같은 거 깔아가지고 수시로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더 나은 데 이사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조건으로 이사할 수 있나? 막 이런 거를 매물들을 보다 보면은 궁리를 하게 돼요, 실제로. 빨리 나올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 저처럼 한 1년 정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채광이란 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솔직히 자취하는 곳을 좀 잠자는 곳 정도로 여길 때도 있지 않나요? 왜냐면 낮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자취방에는 잠잘 때만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바깥에서 많이 놀잖아요. 오히려 밤새고 놀다 왔는데 방에 빛이 너무 많이 비치면 짜증까지 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좀 채광 부분에서 타협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채광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진짜. 왜냐면 우선 곰팡이 문제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그냥 보기에 싫고 냄새가 좀 역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 자체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또 특히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까 곰팡이 있고 그러면은 바로 재채기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곰팡이가 체내에 흡수되면은 이제 장기 내에서 염증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만성 피로나 두통 같은 데 시달리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무기력증 같은 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집에 곰팡이 있나 좀 확인을 해보세요. 화장실 같은데. 그리고 어두운 데 살면 아무래도 생체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지하에서 잠시 동안 지낸 적이 있는데 낮밤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관념이 좀 흐릿해져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템포로 지내게 되면서 살짝 폐인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집은 진짜 중요합니다. 솔직히 20대 때는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나만의 인간관계도 구축해야 되지, 뭐 스펙도 쌓아야 되지, 바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일 같은 것도 잘 해내려면은 집에서 충전을 잘 해야 돼요. 집은 이게 은유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나를 충전하는 공간 그 자체예요. 굳이 남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이 집안도 그 바깥 세상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역할을 합니다. 괜히 의식주의 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청결하게 꾸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직관적으로 자기를 대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질문 가끔씩 하시는데 날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냥 청결한 집에서 잘 쉬시고 스스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세요. 그러면은 그게 날 사랑하는 것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존감이 가장 낮고 날 챙길 줄 몰랐을 때 제가 집에서 어떻게 있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진짜 내 집안에서 노숙자처럼 그냥 집 구석에 아무렇지 않게 구겨져 잠들었었어요. 아무거나 먹고. 그러니까 남이 안 볼 때 저를 스스로 홀대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존감이 더 깎이죠. 그랬던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가급적이면 고시원에서는 살지 말자. 두 번째, 가급적이면 채광 좋은 곳에 삽시다. 세 번째, 집안도 바깥만큼 매우 중요하다. 네, 아무쪼록 자취를 시작하는 우리 보스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사 준비하러 다시 가볼게요. 이사 다 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